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리질리언스라는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스트레스나 도전적 상황이나 특히 역경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라는 우리의 내재적 힘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도전과 역경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과연 자신의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다시 원래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더 좌절하면서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라고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하는데, 그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제자리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오히려 자신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한 힘이나 창발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훨씬 더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매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삶에 대한 어떤 역동성이나 생동감이 높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연하다, 물과 같은 힘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유연하게 대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쉽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가라는 것을 현실적 어떤 태도나 반응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보통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꼼꼼하게 복기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나는 다시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럼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자신의 실수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완벽주의나 아주 소심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말은 본인이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수나 과오도 용납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소심하다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과하게 그것을 해석하거나 포장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 회복 탄력성이 낮은 완벽주의나 소심한 성향에 있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그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역경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망가고 외면한다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만나죠. 그러면 그렇게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거나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크나큰 좌절을 맛보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저에 어떤 감정이 있냐면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런 감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감정과 매우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자신의 감정을, 우리가 실수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어떤 실수나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금세 돌아온다라는 거죠.
이 태도에는 뭐가 이 바탕에 돼 있냐면 자기 확신이 밑바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지금 잠깐 오류가 있었구나.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 감정과 매우 밀접한 연결을 지을 수 있고 내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서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낙관적인 긍정성, 자기 확신, 감사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 이해, 감정 조절, 긍정적 낙관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저를 찾아와서 코칭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의 이제 메시지가 이런 거죠. 난 요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되는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일이 잘 풀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좌절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삶에 좀 더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좀 더 올인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최근에 상담을 요청하셨던 분도 본의 아니게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한 합병증이나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부작용이 왜 발생됐지? 합병증이 왜 발생됐지? 이렇게 돌이켜 봐야 되는데 나는 정말 운도 없다.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지?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지금은 내가 이 일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다른 일들, 내 가족이 아주 평온하달지, 내 아이들이 아주 잘 크고 있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은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도 나에게 지금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돌이켜보면 당연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감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마이너스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가지지 못한 마이너스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늘 뭘 하냐면요.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너무 많은 걸 가졌어. 저 친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던데 나는 왜 이렇게 실수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저 친구는 일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상대적 비교 때문에 박탈감이나 마이너스에 대한 집중이 더 커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를 자각하게 만드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많이 가졌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승승장구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바이런 케이티 영성학자가 했던 그 질문처럼 Is it true?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가? 그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잘 나가지 못하는 그게 진실이냐 그 말이죠. 사실적으로는 그 친구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진실이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런 케이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직관적으로 Is it true? 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은 어렵지만 진정성 있게 묵직하게 던졌을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코치들이 Is it true?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몇몇 분들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에게 마이너스가 있다면 반드시 그 마이너스로 인해서 나에게 온 플러스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감사함의 원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나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온 축복이었구나. 내가 이것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은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힘. 이게 감사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인해서 나에게 온 플러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내가 지금 현재 집중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러면 예기치 않은 이 상황이 일어났다고 좌절하면서 느끼는 불만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거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라는 중요성을 크게 가질수록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을 같이 갖게 됩니다. 트랜서핑의 원리에서도 중요성이 커질수록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불안하고 걱정한 만큼 그 에너지를 거기에 쏟으면서 걱정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집까지 이 아이스크림을 절대 흘리지 않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간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가다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과 앞에서 부딪혀서 그 아이스크림을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예측이 되시죠?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면 당연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고요. 당연하게 가질 수 있다고 여기면 감사함이 차오르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 그러면 감사함 그리고 당연함 이 두 개념을 같이 기억을 해보는 것이 회복 탄력성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내가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